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명증이나 두명증, 뇌명증 또는 청력장애, 청력저하 등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곤 한의원 원장입니다. 이명증이나 두명증을 또는 뇌명증을 지니신 분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겉으로 보시기에는 뭐 건강해 보이시고 전혀 증세가 없으실 것 같은데 상당히 괴로운 질환이시고 또 막상 치료하고자 하면은 상당히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여러 군데 병원을 전전하시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명증이나 두명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럼 원인은 무엇이냐, 이와 같이 보신다면은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에 여러 번 나와 있지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공통되는 부분은 신경기능 저하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이명증은 우리가 청신경, 또 뇌명증은 뇌신경에서의 신경기능이 저하돼서 오시는 원인이 상당히 있다. 이와 같이 쉽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선 환자분들께서 쉽게 또 용이하게 그 원인을 파악해보자 한다면 이와 같은 원인을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물론 다른 귀의 내부의 조직학적, 해부학적 구조에서도 좀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기능 저하가 또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두명증은 뇌신경의 기능 저하, 또 이명증은 청신경의 기능 저하, 이와 같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느냐. 자, 치료법에서는 조금씩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이유는 신경기능이 저하됐다 하더라도 그 신경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또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명증이나 뇌명증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질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까다로운 질환을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야지 올바른 치료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별 맞춤형 치료 방법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명증이나 두명 뇌명증이 잘 호전되시고 많은 분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신다. 이와 같은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환자분인데요. 40대 중반의 여성분을 살펴보면서 이 환자분께서 저희 한의원에서 약 한 3, 4개월 치료하셨는데 현재 이 환자분께서 이명이나 두명증이 나타나신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되셨는데요. 지금 상당히 호전됐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두명증이 많이 호전됐다. 뇌명 증상이 많이 없어졌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환자분을 살펴보면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고 또 치료법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감기가 끝나고 나서 이명증이 생기면서 또 두명증이 생기신 분이신데요. 한 2년 정도 되신 분이시고 머리에서 소리가 들리는 내용은 뭐 쿵쿵거리는 소리라든지 뭐 모터 돌아가는 소리, 기계 소리 등이 많이 들린다고 하십니다. 또 이 환자분께서는 그 비염이나 축농증이 다소간 좀 있는 편이신데 사실은 이명이나 두명의 원인에서 이와 같은 비염이나 축농증 이 있는 경우에 연결고리가 다소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시게 되면은 또 이와 같은 비염 증세도 어느 정도 호전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환자분의 병리적인 형태를 파악을 하고 또 이와 같은 병리적인 형태를 제거해서 신경기능을 강화하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가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했는지 또 어떠한 치료법을 저희가 실천해 드렸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의원에서는 개인별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해 드리고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명증이나 두명, 뇌명증은 상당히 까다로운 질환이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방법, 어떤 간단한 방법 등으로는 호전되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해드리는 이런 맞춤 방법, 맞춤 치료법을 꾸준하게 따라와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이 환자분의 복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진도라는 것은 환자분의 복부를 앞진, 타진, 촉진, 망진 등을 통해서 병리적인 상태를 파악해 보시는 건데요. 이 환자분의 복부는 우선 요 골반 부위가 조금 요 흉부 부위에서 조금 좀 넓은 편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체질은 한태음인 체질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태음인 체질의 특징은 몸이 좀 냉한 편이다. 이와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한약 재료는 의인, 건율, 원연지, 석청포 등의 약재가 적합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복부에 이 압통점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분의 경우는 독소 축적이 현저하지가 않고 몸에 좋지 않은 독소나 중금속 등을 비교적 잘 배출할 수 있는 체질이다. 이와 같이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 환자분의 복진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이 모발 중금속 검사를 이렇게 지금 살펴보자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은이나 알루미늄 약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짝대기가 안 보이는 게 좋은 것이죠. 이제 수은이나 알루미늄은 아시다시피 중금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금속은 존재하지 않을수록 인체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짝대기가 가급적 안 보이는 게 좋은데 약간은 좀 존재하고 있는 편이고, 알루미늄은 다소간 좀 많이 존재하는 편이십니다. 이 수은이나 알루미늄 공통점은 무엇이냐? 자, 둘 다 공히 신경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즉 인체의 청신경이나 뇌신경 부위에 접근을 해서 뇌신경을 또 청신경을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독성 물질이다. 이와 같은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은은 많지 않지만 알루미늄은 상당히 많은 편이시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을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과의 접촉을 좀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호일 등을 일상생활에서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또는 제산제나 또는 통조림식품 또는 지한제 등을 가급적 일상생활에서 멀리 하시면은 이 알루미늄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러한 해독요법을 잘 따라와 주셔야지 이 수은과 알루미늄을 잘 해독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수은은 주로 대형 어류, 연어, 참치, 대형 어류나 또는 해안가 수산물 등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생선 종류보다는 육지 단백질 원으로 섭취하실 것을 저희가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수은의 존재 때문에 그런데요. 해산물 중에서는 멸치나 정어리, 빙어, 꽁치 등 덩치 작은 생선은 비교적 어느 정도 섭취하셔도 좋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 약간 다른 부분을 저희가 캐치한 것입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칼슘 수치가 40이 정상입니다. 지금 요거는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신데요. 요거는 정상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요 회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허용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의 칼슘은 상당히 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180 이상이 되시는 편이신데 지금 120까지밖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칼슘 수치가 정상에 비해서 뭐 4배, 5배 이상 높은 이와 같은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저희는 이 칼슘 수치가 높은 것이 이 환자분의 신경 기능, 청신경이나 뇌신경 기능이 약해지는 원인, 따라서 이명증이나 두명, 뇌명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지금 환자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칼슘이 정상 수치에서 높으니까 이거는 이 환자분이 몸 안에 칼슘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에 이와 같이 칼슘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칼슘이 체내에 많은 것이 아니고 칼슘 대사가 좋지 않다. 이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칼슘 대사가 좋지 않다는 말은, 자, 인체의 칼슘은 약 99%가 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뼈 이외의 장소에 의외로 칼슘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칼슘이 뇌신경이나 청신경 주위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이 지나치게 많이 신경 부위에 접촉이 되는 경우는 신경 기능을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슘이라는 것은 뼈에 많이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할 필요가 없는 부위에 칼슘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특히 신경 기능, 특히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세포 기능이나 세포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칼슘 수치는
이명증이나 두명, 내명증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 이와 같이 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칼슘 대사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실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칼슘 대사를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설탕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 또한 카페인 함유 음료, 이와 같은 음식들은 칼슘 대사를 조금 안 좋은 부분 측면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커피나 설탕 종류 많이 드시면 골다공증 온다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은 우리가 칼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설탕이나 또는 카페인 음료 등을 가급적 피해 주실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칼슘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한 가지로는 이와 같은 칼슘 대사가 안 좋으신 경우에는 지나친 과로, 과격한 운동 또는 지나친 스트레스나 지나친 신경 과다 등을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활 습관 역시 뼈에 있는 칼슘을 다른 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측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칼슘 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 휴식 시간, 취침 시간 등을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고, 설탕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 카페인 함유 음료 등을 가급적 멀리 하실 것을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환자분을 지금 3, 4개월 정도 치료해 드렸는데 매우 환자분께서 만족하고 계시고, 또 두명증, 뇌명증 증세가 많이 해소되시고, 아직은 이명증은 약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해소되셨기 때문에 지금 만족해하고 계시고요. 조금 더 열심히 치료하신다면은 저희가 완치를 목표로 해서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고 더욱더 좋은 효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한의원에서는 단순한 치료법, 간단한 치료법만으로는 이명증이나 두명, 뇌명증을 치료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치료, 또한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서 제공을 해드리고 환자분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최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